노르웨이에서 회사 일로 한국에 출장 나와 있는 한 부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간염으로 한국 병원에서 신속하고 세심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제도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제 아내 클라라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했어요. 북유럽의 한적하고 차분한 생활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한국이 저희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겪은 뜻깊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쇼핑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노르웨이에서 바이오 연구소에 근무하며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노르웨이 연구소의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시장을 분석하고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지사였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르웨이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복지국가로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비응급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병원에 가기보다 시간을 두고 증상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라가 몇 년 전에 편두통으로 고생했을 때 진료를 받으려면 2주 이상 대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약을 복용하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병원을 찾지 않고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편이었습니다. 이래로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가 가벼운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진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국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회복해 보기로 했죠. 저희는 노르웨이식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며칠 쉬니 증상이 나아졌고 이 작은 일이 저희에게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알 기회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 덕분에 진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대신 비응급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증상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어느 날 클라라가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 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을 푹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클라라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도 입에 대기 힘들어하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병원에 간다는 것에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로비와 시설의 깨끗함과 최첨단 기기들은 저희가 상상했던 병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라라가 접수 창구에 들어서자마자 의료진은 아주 세심하고 친절하게 그녀의 증상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클라라의 상태와 아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자세히 물으며 처음부터 환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라면 이런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노르웨이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을 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은 단순한 진통제로 통증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하며 클라라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클라라가 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클라라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피로와 소화 문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노르웨이에 있었다면 이런 진단을 받기까지 몇 주는 걸렸을 겁니다. 한국의 빠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클라라는 바로 이번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환자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옆에서 클라라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료와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긴 대기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보험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와 처방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클라라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클라라의 상태는 잠시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이번 첫날보다 얼굴의 생기가 돌아와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었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고 퇴원을 생각해도 될까 싶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 클라라는 다시 고열과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함께 걱정하던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힘을 모아 클라라를 위로해 주었고 간호사분들은 바로 달려와 체온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투여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자주 병실을 찾아와 클라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예상보다 더 큰 정성을 느꼈죠. 다음날 담당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와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클라라의 증상은 예상보다 심각한 간염 초기 증세였고 면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덕분에 큰 금액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다면 진료는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치료를 받기까지 더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한국의 병원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와 매일같이 클라라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간호사들의 세심함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각자 사연을 나누며 저희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예전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의료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클라라는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다가 다시 고열이 나는 일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철저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문의와 상의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주 이상 기다려야 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한국의 병원에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의 상태가 확연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퇴원을 준비해 주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라면 긴 대기 끝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다가 보험 혜택 덕분에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피부로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의료진 덕분에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로 느껴졌고 저희 부부에게 또 하나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죠.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이 클라라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깊이 신경 써 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배려는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클라라는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배려 덕분에 더 빠르게 회복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효율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그만큼 비응급 환자들에게는 진료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고 체계적인 보험 시스템 덕분에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신속한 의료 시스템을 노르웨이로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질병이라도 빠르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환자 친화적이고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클라라는 간염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남은 한국 생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도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저희 부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서로를 아끼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가 무사히 퇴원하자 마이클은 마음을 놓고 회사에 복귀했다. 출근하자마자 많은 동료들이 클라라의 건강 상태와 그간의 상황을 물어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모인 자리에서 최근 경험했던 한국 병원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동료들 역시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였다. 마이클은 한국 병원의 빠른 대응과 세심한 치료 과정을 이야기하며 아내가 응급 상황에 있었지만 기다림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적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노르웨이 출신 동료들은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진료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려면 더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인 동료들은 마이클의 이야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한 동료는 응급 진료와 신속한 치료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능하다며 노르웨이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마이클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속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이클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바이오 연구소에서도 이와 같은 신속한 진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강점은 노르웨이와 다른 의료 환경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그는 특히 병원 내에서 체온, 혈압, 맥박 등을 빠르게 측정하고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기 전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마이클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기기의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를 구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국 지사와 노르웨이 본사에 모두 이 아이디어를 보고하고 새로운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이클의 아이디어는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고 그는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이클은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진의 세심함과 간호사의 환자, 모니터링 방식 등을 기기의 기능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 기기는 병실 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설계되었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예측 가능한 이상 징후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었다. 몇 개월 후 마침내 시제품이 완성되었고 마이클은 노르웨이와 한국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시작했다.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그는 기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특허를 신청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마이클의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었다. 시제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특허 신청까지 마무리되면서 마이클은 안도와 함께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클라라의 입원과 회복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간과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셈이었다. 마이클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되새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생소하고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해준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제도에서 경험한 신속함과 세심함은 앞으로도 그에게 깊이 남을 교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은 클라라와 함께 이번 경험을 되짚어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클라라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에서 나눈 정과 격려의 말들을 떠올렸다. 비록 타국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 일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